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조금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언가를 더 내려놓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점점 더 어색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에서 그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던 태도,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쓰던 그 마음이 참 고맙고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고 편하게 해주고 싶고 이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 자식처럼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예전에는 오래 머물던 사람이 이제는 이유를 만들어 일찍 돌아가고 예전에는 웃으며 대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짧게 대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여기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했고 나는 나름대로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큰 실수는 기억합니다. 화를 냈던 순간, 갈등이 있었던 사건, 분명히 문제가 되었던 일들, 그런 것들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런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사소한 것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의 대부분은 바로 말입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가볍게 지나간 농담, 좋은 뜻으로 했던 조언, 그 말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 그 정도 말도 못하나?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늦어버린 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다치게 만드는 그 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 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말 한마디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 5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말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이미 그 관계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계십니까?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은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들으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그 공기는 묘하게 다르게 흐릅니다. 말은 오가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웃음은 있지만 따뜻함은 남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자꾸 끊깁니다. 며느리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사위는 웃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서 그런가? 성격이 원래 조용한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 어색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는 내가 틀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이라도 스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편하지 않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티나지 않게 조용히 또 다른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위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 말을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겉으로 보면 관심이고 애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오지 않아서 눈치 주는 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위는 방문할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신경 쓰는 마음은 편안함을 줄입니다. 편안함이 사라진 관계는 자주 찾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문 횟수는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서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이다. 맞습니다. 정말로 잘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말로 표현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됩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말, 가벼운 농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계속되면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은 다시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의도 지키고 말도 잘하고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거리가 생겨 있습니다.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가볍게 지나갔던 그 한마디가 지금의 관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 있어야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의 반복으로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말 중에서도 특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강한 한 가지 유형의 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는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잘 되라고, 더 나아지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이 관계를 가장 깊게 상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의 말, 아주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 이 말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겉으로는 그냥 대화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공격적이지도 않고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이 집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이 생각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다른 상황에서 반복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같은 방향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평가받는 관계로 바뀝니다.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평가받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곳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멀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 말도 못하나. 맞습니다. 그 정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방향입니다. 비교의 말은 항상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상대를 그 아래에 놓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존중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의 말은 단순히 상대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식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순간 자식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면 자식 역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비교의 말 하나가 며느리와의 거리, 사위와의 거리, 그리고 자식과의 거리까지 모두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집은 원래는 요즘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다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은 다시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도 관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 가정을 지켜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말을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말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 걸러진 말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을 보면서 조금 다른 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만 그 순간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적에서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르침에서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평가 대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잘못된 점을 먼저 봅니다. 저건 좀 부족한데, 저건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잘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음식이 참 맛있다. 아이를 참 잘 챙기는 것 같다.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곳에서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린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가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언 대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듣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기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겉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해서 서로 다를 수 있다로, 내가 알려줘야 한다 해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한번, 내일 한번 조금씩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 그 말을 참아 보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순간 딱 한 번만 멈춰 보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말들이 쌓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한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분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식구가 하나 더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의가 바르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무엇보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음식도 더 챙겨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니까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국을 이렇게 안 끓였는데.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며느리는 다시 한번 멈칫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이미 조금의 거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들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한다던데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거 안 했는데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나. 그 말들은 하나하나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며느리의 마음에는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여전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뀝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것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전화도 점점 짧아집니다. 대화도 필요한 말만 오갑니다. 이 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위와 아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 말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더 줄어들었고 대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으로 남게 됩니다. 이 어머니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사소했기 때문입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말들이 조금씩 쌓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리고 더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나갔고 그 순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크고
특별한 사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그래서 더 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실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 함께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로.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상대에게는 따뜻함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간섭하는 말. 겉으로 보면 도움이고 관심이고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제한하는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버릇 나빠진다. 사위가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이 말들은 모두 걱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내 선택을 믿지 않는구나. 그 감정은 아주 미묘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기보다 숨기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조용하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부모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인데 이건 당연한 거지. 이 말들은 겉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됩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 감정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된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의 선택을 조금씩 제한하게 됩니다. 그 제한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다.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를 두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 질문은 이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비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 질문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해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말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은 항상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상대의 침묵은 정말 괜찮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일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사소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넘어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근본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끝까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거리,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빨라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지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태도로 유지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에는 그들만의 기준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우리는 존중을 형식적인 예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영향은 더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가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결국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강요하면 마음은 닫히고 존중하면 마음은 열립니다. 이 단순한 원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수는 줄어들고 그 관계의 깊이는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관계를 지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작은 선택 하나,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깊이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 한마디, 그 중에서도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말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것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를 덜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말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라는 것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까? 아니면 닫게 만들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 그것이 쌓여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한마디를 참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